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프로그램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이찬용 목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바울은 내가 마치 죽은 자 같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도 하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에서는 이곳 몽골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몽골을 섬기고 있는 박관태, 정수경 선교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울란바토르에 있는 아가페 기독병원입니다. 먼저 박관태 선교사님 만나 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장소 아가페 병원에 있는 지금 우리 있는 이 장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곳은 아가페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몽골 최초의 기독병원, 또 호스피스 혈액투석을 하는 전문 병원인데, 네. 그곳에 카페, 병원 내 카페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것이. 예, 그래서 환자들이 기다리고 또 여기서 전도도 하고 쉬고 이렇게 하는 카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게르라고 그래요. 이게 몽골 전통 게르, 지금도 시골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르라고 하는 몽골 전통 가옥에서 살고 있죠. 이게 따뜻하고 뭐 괜찮아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몽골의 기후에 최적화된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겉에 있는 게 양털로 이렇게 뺑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기라 그래서요. 아주 보온성도 뛰어나고 단열도 잘 되고. 그렇군요. 얼마 전에 해외 봉사상 또 국무총리상을 받으셨다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예, 뭐 작년에 한 일도 없이. 선교사님한테 봉사는 어떤 의미예요? 저는 봉사라고 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이게 더 재밌고,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 그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염소떼라 그래서 굉장히 저주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연약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게 저는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좋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크게 이렇게 봉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환경이 좋진 않은데 좋으세요? 행복하시고? 좋죠. 와서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방문을 하세요. 이렇게 병원을 보러 오시고 나면 100이면 100. 아니 한국에서 왜 편하게 사시지 이렇게 그렇지. 하십니다. 이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솔직히 보면 저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힘들어 보이거든요. 저는 평안하고 재밌고 은혜 가운데 살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고, 굳이 하자면 제가 더 행복해 보이는데 그분들이 저보고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그러지만 뭐 실제로는 제가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 또 선교사, 목사 뭐 이렇게 사역도 하세요. 그리고 의사는 이식혈관외과입니다. 그 어떤 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장기 이식을 하고 또 혈관 분야를 혈관 수술을 하는 혈관외과와 이식외과를 같이 감당을 한다. 그래서 이식혈관외과 전문의입니다. 그러세요. 뭐 의사, 선교사, 목사 어떤 호칭이 마음에 드세요? 뭐 학교 가면 교수라고 부르고 여기 오면 원장님이라고 부르고 교회에서는 선교사라고 부르고 뭐 어디 가면 의사라고 부르는데 저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선교사죠. 선교사라고 부르는 게 저는 제일 원래 좋습니다. 의료 선교사가 꿈이셨어요? 예, 고3 때 예수님 저는 믿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의료 선교사가 돼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3 때 서원을 했죠, 제가. 그러면 선교사, 선교지로 몽골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뭐 긴 얘기인데요. 대학 때서부터 저는 같이 선교를 준비하던 친구하고 같이 몽골을
같이 오기로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의대 다닐 때. 의대 다닐 때 제일 친한 친구이던 심재학이라는 친구가 같이 오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같이 못 오고 이제 18년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죠. 심재학? 예, 그 친구가 같이 의대에서. 그래서 그 친구가 같이 어떻게 계속 준비하던 가운데 몽골로 가자 의기투합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유언만 남기고 같이 못 가서 미안하다, 못까지 해달라. 그분은 병으로? 예, 암으로. 젊을 때인데 그러면? 29에 혈액암으로 하늘나라로 갔죠. 그래서 그 친구 목까지 하셔야 되겠네?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가서 저는 정말 레지던트 마치자마자 빼도 박도 못하고 같이 왔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선교사로 산다는 게 이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구나 라고 알았기 때문에 한참 40대 중반에 잘 나가던 시절에 다시 선교지로 가라는 부르심을 주셨을 때 별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네 가겠습니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빼박 몽골이요? 예. 제 친구 덕분에 좋은 친구 만나서 딴 길로 안 새고 하나님 부르심대로 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 그래서 공무총리상을 타는데 그렇게 제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상 받자마자 이제 친구 산소에 가서 영전에 네 상 내가 대신 받았다 이렇게 하고 왔죠. 몽골 2001년도에 오셨어요. 네. 처음 오셨을 때 환경 어땠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많이 열악했죠. 많이 열악해서 정말 먹는 것도 별로 없었고 집에 쥐, 바퀴벌레 이런 거 많아서 맨날 쥐 잡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지금은 환경적인 면은 많이 좋아졌고 대신에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강팍해졌고 또 그때는 정말 교회 개척하고 교회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까다로워서 교회 사역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요. 선교 몽골에서 하고 계신데 의사라는 직업이 도움이 되세요? 그럼요. 의사가 우리가 선교가 선교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와서 하셨던 것이 병든 자를 고치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제일 근접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의료 선교사가 아닌가 싶어서 아주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몽골에서 굉장히 이렇게 신의 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의 손까지는 아니고 이 사람들은 수술을 잘 하고 또 제가 난이도 있는 수술들을 하니까 하고 나서 고맙다 그럴 때 알튼가르 그러면 골든 핸드라는 뜻이에요. 아주 이렇게 귀한 손, 알튼가르라고 그러고 또 저한테 아주 목숨을 구해주고 이러면 그렇지 신장 이식을 해줘요. 보르항 의사라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의사,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의사로 이렇게 굉장히 우대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보르항이 우리 하나님을 보르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손에 좀 축복해 주셔서 이게 그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한 것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여기 와서 수술 몇천 건 했는데 몇천 건을? 그럼요. 몇천 건. 신장 그러니까 이식을 한 아니요. 이식 말고 이식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복강경 수술, 다른 혈관 수술 총 수술 한 3,000건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생명을 구원한 거잖아요. 생명을 그 하는 아픈 수술도 건데. 있고 별거 아닌 치질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수술을 통해서 환자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특권이고 감사합니다. 여기가 몽골에서 제일 좋은 인터메드 병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우리 박선 교사님이 여기서 진료하고 계시다 그러는데요. 진료하는 모습 잠깐 같이 보시죠. 가겠습니다. 지금 진료한 어떤 분이세요? 이분은 혈액투석 받으셔야 되는 분이셔서 혈관을 만드는 수술하셨고 이분은 외국 분이세요. 터키 분이시고 수술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고. 네,
네, 우리 박성 교사님이 진료하는 사무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병원은 인터메드 병원이라고 하고요. 몽골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 수준에 맞는 좋은 병원을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로 설립이 돼서 몽골 최고, 시설도 좋고 최고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고, 신장 이식을 주로 준비하고 조금 난이도 있는 수술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게 우리 박성 교사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자 양육, 몽골의 의사들을 잘 가르쳐야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지던트들, 학생들 또 여기 있는 의사들을 잘 교육을 해서 앞으로 제가 떠나도 저와 같은 의사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몽골의 의학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것이 저는 전반적 광의의 의료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나라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큰 사역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Тэгээд ер нь бол олонний манай монгол хүмүүс ер нь пак хэмжээр бүр эргэтэн шилжүүлэн суулгах хагалгаанд бол маш их орж исэн. Би пак хэмжийн тухай бол 2011 оноос бол айгүй сайн мэднэ. Тэр үеэс бол ер нь 2010 оноос эхэлж манай монгол зарим нэг хүмүүс Корея их сургуулийн Ана мэмлэгтэд бүр шилжүүлэн суулгах хагалгаанд мэсэлд ордог байсан. Тэр үед пак хэмж ажилладаг байсан. Тэгээд хүмүүсийн ам дамжсан нөгөө сургаар өвчтнүүдийнхээ ярианаас эмс цэцлийн хэмжээ хувьд ур чадвар маш сайн. Эм шаа зөвхөн Солонгос улсад маш сайн эмнэлэгт профессор байгаад Монголд ирсэн эмч байгаа. Тэгээд Монголын эмчнэрт харьцуулахад хүн эмчлэх арга болон мэсцлийн арга барилын хувьд маш сайн эмч гэж Монголын эмчнэрт 몽골링 박싱 바이링 어떨? 티모. 아하. 야, 야구는 우리 레지던트들. 여기 솔롱거스스 직선 준다인 벨리게 아우치된 한깅 내림제 한깅 보이고. 하나 둘 리퍼를 보리. 감사하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들이고요. 제가 얘네들 때문에 여기 와 있죠. 잘해서 이 친구들 좋은 의사 되는 거 보는 게 제가 제일 큰 소망이고,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좀 잘하는 걸 보는 게 제일 저한테 재밌고 보람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버티고 견디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전방 선교하고 계시고요. 후방 선교 한국에서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제가 여기서 이제 4년 사역을 하고 갈 땐 안식년 간다 생각을 하고 2년만 있고 다시 오겠다. 여기서 4년 사역하시다가 하고 들어갈 때 안식년이다 생각을 하고 2년 있으면 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실은 선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거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진 기술이 수술이고 그러니까 선교병원에 이제 후방 선교를 좀 해야겠다 해보면서 이게 정말 선교는 전방과 후방이 같이 가야 되는구나. 지금도 기억나는 몇 가지 장면들이 많은데 아프리카에서 지진 후에 IT에서 이렇게 가서 전방에서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방 선교사님들이 후방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기능을 하실 수는 없고 제가 하는 수술을 하실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방 선교사들을 가르쳐 줬을 때 저는 그거를 이렇게 퍼즐 맞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IT에 가서 이렇게 의족이 필요한 아이가 있었어요. 지진에 발을 다쳐서. 그래서 배에 의족을 가서 이렇게 탁 깃어주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퍼즐 한쪽을 맞췄구나. 결국은 내가 전방에 있든 후방에 있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림의 퍼즐을 맞추는 거구나. 그 느낌을, 이 기쁨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저 퍼즐 더 큰 거 맞추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마지막에는 아가페 심장병 아이들을 고치라는, 그래서 1년에 한 10명씩 데리고 와서 뭐 돈이 몇 억씩 들었어요. 그거를 몇 년간 섬겼고, 그거를 할 때마다 퍼즐을 맞추는 기쁨이 너무 컸는데 몽골에 왔더니 선교병원을 지으라는 또 퍼즐을 주셔서 그거를 정말 어렵게 이제 맞춰서 퍼즐을 제자리에 꽂았더니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 생겨나고 구원받는 환자들을 볼 때 또 그 기쁨이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전방에 있던 후방에 있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맞춰주길 원하시는 퍼즐을 제자리에 딱 꽂는 그 기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 전방 퍼즐도 있고 후방 퍼즐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죠? 후방 퍼즐, 후방에서 잘 섬기기 위한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전방은 일단은 후방에서의 사실은 병참이 없으면 못 지원. 싸워. 여기는 최전선이고 후방에서의 지원도 필요하고, 요즘은 전쟁의 개념이 바뀌었듯이 요즘 뭐 이렇게 미국도 그렇고 전쟁할 때 보면 뭐 빈라덴 잡을 때 군인들이 가서 잡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드론이 가서 먼저 폭격을 하잖아요. 예. 그런 후방에서의 폭격이 필요한 거죠. 필요한 지점에 정확히 가서 전방 선교사가 할 수 없는 거를 막 폭격을 하고 빠지고, 그럼 또 전방 선교사가 보병이거든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전방과 후방에 아주 균형 잡힌 역할이 필요한데 조금 요즘 후방에서의 지원이 조금 어렵죠. 한국 교회가 어렵다 뭐 그런. 그 후방에서 지원하는 방법들이 뭐 있을까요? 뭐 기도도 있을 것 같고. 기도도 있고 뭐 헌금도 있고 하지만 제 경우에는 뭐 환자가 있으면 가서 치료해주고 수술해두고 또 선교사님들을 잘 케어해드리고 다양한 형태로 뭐 지금 우리나라 전방 군인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모든 형태의, 이게 크게 보면 영적 전쟁이니까 후방에서 전방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전방에 계시면서 후방의 지원이 약해지고 있다 이 느끼세요? 그럼요. 지금 한국 선교의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제가 2001년도에 했을 때만 해도 단기 선교사 5명하고 일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단기 선교사 보내는데 그만 좀 보내라고, 내가 무슨 단기 선교사 많아가지고 치워 죽겠다고 제가 그만 좀 보내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단기 선교사 1명만 보내달라고 해서 교회에서 못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곧 50인데 예전에 단기 선교사들하고 같이 하던 일을 제가 일일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 자원에 그분들이 도와줬던 것들. 그러니까 저가 뭐 90년대 그럴 때가 뭐 선교 한국이니 뭐 이래서 한국 선교회 대학생 선교회 부흥기였거든요. 그때 저는 헌신한 사람인데 그 뒤에 선교회 대가 최소한 10년 이상 끊긴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이 좀 작아졌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교 자원이 참 없습니다. 지금 전방에서 5명씩 단기 선교사님을 같이 일한 적이 있는데 지금 1명도 어려워요. 이유 있을까요? 지금은 청년 대학생들이 헌신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청년 실업, 뭐 정규직, 비정규직, 너무나 삶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니까 선교직을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런데 저도 너무나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의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불확실성이 인생에서의 가장 확실성인데 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건너라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아마 호수물이 깜깜했었을 거든요. 그 배 밖으로 발 한 걸음을 못 뛰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청년들이 너무나 취업, 뭐 정규직, 비정 이런 거에 너무나 잡혀 있고 알바 인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생을 던지는 모험을 못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탁 받쳐주신다라는 거기에 발 한 걸음을 떼는 그 개인의 헌신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선교로 헌신하라고 도전을 못하는 거죠. 여기 기독병원을 세웠어요. 계획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저는 국립의대 사역만 하려고 몽골 국립의대. 예, 몽골 예. 국립의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키워야겠다. 왜냐하면 첫 번째 텀에서는 제가 주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4년 네. 여기 계신. 근데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고 나 같은 의사를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고 그래서 후진 양성과 제자 양육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9년 만에 돌아왔죠. 왔더니 몽골의 선교 상황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몽골의 지하 자원이 많아서 옛날에는 굉장히 극빈 국가에서 지금은 중소득 국가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선교 상황이 바뀐 거죠. 또 SNS가 발달하면서 뭐 어디 가서 설교하는 사진 한 컷 올라가면 바로 아웃이거든요. 추방이고. 그렇게 바뀌었을 때 이런 선교 환경에 돌파를 해야 되겠구나. 돌파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병원을 하라는 인도하심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몽골도 환경도 많이 바뀌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병원이 혈액투석과 호스피스를 하는 병원인데 그거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혈액투석을 몽골에서는 병원이 몇 군데 많지 않고요. 아주 모자랍니다. 근데 혈액투석이라는 게 신장이 기능을 안 해서 일주일에 3번씩 와서 4시간씩 병원에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전도팀들이 붙어서 차근차근 복음을 잘 전하고 오디오 성경 같은 거 계속 듣게 하고 그러면 병원에 한 달만 다니면 신구약을 다 들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 가서 가정 방문을 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해놓고 나서 보니까 호스피스하고 혈액투석이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서 너무 신나게 그러니까 치료해 주는 것도 좋은데 치료해 주면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영육을 같이 고쳐줄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그것들을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좀 개척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여서 의료 선교가 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여기 선교병원 근데 여기 먼지가 많아요. 네, 먼지가 많아서 목이 기침 많이 나셔서 아시죠? 예, 아주 우리 뭐 셰프들이 와서 이럴 때는 뭘 좀 줘야지 되는 것 같은데. 아유. 세요 장로님.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기는? 예. 이게 잘 맛있어요? 예, 맛있습니다. 드세요. 네. 이 맛이 왜 이러지? 커피가 맛이 없고. 아유. 네, 전문가가 그럼. 예. 짜증 날라 그래.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한국에서 멋있는 셰프신데 네, 여기 와서 망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망가집니다. 예, 우리 목사님 맛있는 커피 좀 갖다 주시면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직접 내린 커피 맛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네. 이게 어디 거예요? 이거는 라오스에서 치앙라이라는 데서 온 아주 최고급 아라비카 원두를 저희가 직접 로스팅해서 낸 커피입니다. 아니 뭐 이 커피를 직접 갖고 오신다고요? 네, 제가 우리 환자들 또 우리 사역자들 잘 대접하고 싶어서 원두는 최고급 원두를 직접 가지고 와서 저희가 로스팅 기계에서 직접 여기서 로스팅을 하고. 로스팅해서 요즘 한국에 뭐 커피 볶는 집 있죠. 예. 모양은 이렇게 게르 뭐 천막 같아도 이게 나름 커피 볶는 집입니다. 맛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주 애용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희도 좀 이렇게 은혜 좀 나눠주세요. 어떤 거? 이 커피. 이 커피? 예. 안 돼. 혼자 드시지 말고. 아이. 좀 이거 주세요. 맛없는 거 이거나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장로님이 해주신 건데? 이거 장로님만 맛없는 거 먹고 우리는 내가 조금 줄게. 장교사님 커피를 드실 때 이렇게 선글라스를 다 끼고 드셔도 되는 건가요? 멋있으신데요? 색이 딱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맛있는 커피 드셨으니까. 예, 우리 저 아가페 기독병원 좀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아가페 기독병원 화이팅! 전방선교, 후방선교 다 하시면서 지금 전방선교 하세요.
그 해외에도 많은 병원도 다니셨는데요. 어떤 전략 갖고 계세요? 제가 복강경 수술을 첫 번째 텀에 했거든요. 근데 복강경 수술을 그 당시만 해도 성교병원에서 못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뭐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이게 이제 15년 전이죠. 15년 전. 그렇죠. 한 10년 됐겠네요. 네. 제가 몽골에서 나가선 1년에 한 군데씩 뭐 선한 사마리아 병원, 뭐 헤브론 병원, 뭐 방글라데시, 네팔, 파탄 병원 뭐 등등의 한국에서 세운 웬만한 기독병원은 복강경을 갖다 주고 수술을 가르쳐 드리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성교병원에 전문성이 좀 없고 경쟁력이 부족하고 자립이 안 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성교병원의 문제점 세 가지가? 그러니까 병원 시설이 열악하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경쟁력. 두 번째는 의외로 성교병원인데 복음 못 전하는 병원이 참 많았어요. 세 번째가 자립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성교병원을 하라는 비전을 자꾸 주실 때 하나님 저 하려면 제대로 해보고 싶고 요 세 가지가 되는 병원이면 할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멘 해라. 그래서 그 방향으로 오게 됐고 그래서 저는 전문병원을 표방을 한 거죠.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이게 종합병원을 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경쟁력이 호스피스, 있으려면 혈액투석, 몽골에 가장 필요한 요 두 분야에 집중을 해서 그 분야는 최고의 병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오는 환자들은 복음도 전하고 오는 사람마다 이거 좋다고. 지금 저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석하는 병원이 한 7개 병원이 있거든요. 몽골에요. 네. 저희 병원에 다른 병원 사람들도 오고 싶은데 보건부에서 그걸 나눠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맥시멈이니까 못 받는 거예요. 몇 명이나 돼요? 저희는 3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당받은 예, 게. 그렇죠. 그랬더니 보건부에서 니네 좀 살살 좀 해라. 무료로 하는데 우리는 최고로 잘해주고 싶고 복음을 전하려니까 우리가 아까 비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여기가 라마 불교국가인데 저희가 아가페 흐리스팅 엠닐릭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인 병원 어떤 선교 기관에도 그리스도라고 박은 병원이 없거든요. 간판에 그걸 박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도 많고 저게 종교병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최고라고 서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일반 뭐 감기 걸린 사람들 외래 환자들.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문호가 아직 닫혀 있으니까 병원을 조금 키워야겠다. 뭐 좀 CT도 좀 놓고 뭐 혈관 조영술도 좀 하고 내시경실도 잘 해놓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에 갖춘 병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2단계로 이제 좀 번듯한 기독병원으로 가야겠다. 이제 전문병원은 인정을 받았고. 네, 됐으니까 이제 조금 번듯한 이제 기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뭐 정형외과 이런 것들이 되는 그런 준종합병원으로 가는 이제 2단계 발전 방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종합병원이 돼서 기도의대까지 한번 세워봐야겠다. 그런 야무진 꿈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필요한 자원들, 사람들 많죠. 그래서 뭐 저희가 미션 펀드라고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여기 이제 자막 넣어주시겠죠. 그런 데를 이렇게 쉽게 후원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런 병원을 좀 키우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병원. 또 하나는 기독병원을 하니까 오는 사람들에겐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들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동진료 차량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골에 번듯한 아주 이동진료 차량을 가지고 들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오는 환자 잘 복음 전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잘 치료해주고 복음 전하고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후원과 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물질도 이동 차량들도 다 필요하세요. 네. 이 시청하시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마음이 동해 주시면 우리 박관태 선교사님을 통한 후반 선교사가 좀 되어 주십시오. 네. 선교병원 비전이 있을까요? 저희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병원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3가지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좋은 병원, 경쟁력 있는 병원. 두 번째는 복음을 실제로 잘 전하는 병원. 세 번째는 자립하는 병원. 이 3가지 목표를 가지고 병원을 합니다.
송 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 교사님, 그럼 몽골은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예. 전 이제 몽골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근데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조이선교회라고 하는 이제 캠퍼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학생들 그 선교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했다가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선교 헌신하는 CCC 김중구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그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교 2년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선교 체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저기 자녀를 4명의 자녀를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어디서 하셨어요? 그 대덕 연구단지에서 직장 생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선교 헌신했던 거를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넷째 아이를 이렇게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가면서 좀 뭐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치 않은 근데 넷째 아이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선교 전에 헌신했던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선교 훈련을 2002년도인데요. 받게 되면서 선교에 다시금 부르심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때 대전에서 이제 같이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선배님이 계셨는데 몽골에 대학을 세우겠다고 먼저 2002년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걸 읽고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저희 박사 학위를 좀 일찍 졸업을 시켜주셨습니다. 보통은 5년 과정이라고 들었어요. 아,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제가 3년 반 만에 그리고 왜 이렇게 일찍 졸업을 시켜주셨을까 이렇게 묻고 있을 때 몽골에서 먼저 가신 선배님이 누군가 한 사람만 동참하면 학과를 오픈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아내에게 상의했을 때 하나님 부르시면 빨리 가야 됩니다. 사모님이요? 예. 아니, 애 넷 데리고 그냥 여기로 와요? 그때 막내가 3살, 3579, 넷을 데리고 몽골에 뭐 단기 선교로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2004년도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애 넷 데리고 한국을 떠날 때 어떤 부담감, 기대감, 걱정 뭐 그런 건 어떠세요? 예. 뭐 많이 춥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박사과정 졸업할 때 저희 집이 정말 추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른 데 갈 때는 좀 따뜻한 데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몽골로 보내시더라고요. 와서 알고 봤더니 추운 지역이라서 난방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반팔을 입고 다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뭐 기대감은 이제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그리고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 극동방송의 한 우리 몽골 선교사님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아나운서께서 왜 몽골 가셨습니까? 할 때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몽골 사막을 보여주시면서 참 그 안타까워하는 메말른 그 마음을 주셔서 몽골에 갔습니다라고 이제 인터뷰하는 선교사님을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사막이 많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어떨까? 그곳에 어떠한 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 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몽골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뭐 단기 선교라든지 뭔가 한 번도 와보시지 않고 가족을 그냥 데리고 오신 거예요. 예. 몽골에서 하시는 사역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처음에 와서 6년간은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생명공학과에서 화학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 연구소를 또 이렇게 오픈해서 한몽 에너지 기술 협력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한국하고 몽골? 그렇게 하고 이제 6년을 하고 안식년을 갔다가
안식년 과정 중에 이제 제가 서울에 우리 한반도 국제대학원 대학교라고 선교대학원에서 좀 강의하면서 섬길 때 몽골 학생들이 그 대학원에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몽골의 좀 다른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몽골 사막화 관련해서 사막화 기후변화로 인해서 몽골 유목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울란바타르로 굉장히 최근에 왜 어떻게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예, 하여튼 해마다 이제 울란바토르 남쪽에 한 100km 정도 내려가면 이제 풀이 없고 이제 사막 지역이 시작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흔히 고비 사막이라고 하잖아요. 고비 유목민들이 그거죠, 사막. 예, 거기에 이제 풀을 따라서 유목을 하는데 고비 사막의 경계가 해마다 한 1.5km씩 북상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울란바토르도 사막이 될 거다. 뭐 이런 좀 보고가 나올 정도로 예, 그래서 그 유목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유목민들이 그 풀이 나는 데가 사막이 되니까. 네, 그렇죠. 그게 뭐 주기로 이렇게 돈다고. 아, 예, 이제 유목민들이 이렇게 풀을 따라서 이렇게 한 3년 주기로 다시 이렇게 오면 그곳에 다시 풀이 나 있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막화로 인해서 예, 다시 오면 이제 거기 오면 이제 사막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예. 그걸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께서 물론 전공도 하셨지만 사막화에 이렇게 이토록 신경을 쓰는 이유 있으세요? 아, 일단은 몽골의 한 70% 정도가 현재 사막이고 그곳에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막에 예, 뭐 한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여 사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점점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떠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사막 지역은 사람들이 없게 되면 결국 그 지역은 이제 아무런 이제 쓸모없는 땅으로 바뀌게 되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도시의 빈민 현상들이 더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사막을 좀 지키고 보호하고 그곳에 뭔가 푸른 밭도 있고 예, 물도 있고 그러구나. 예, 예,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렇게 사막화되는 시골 마을이 풀이 자라게 하고. 예, 사실 뭐 쉬운 게 아닌데 예, 제가 지금까지 몽골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좀 해주신 일들 중에 2007년도에 갑자기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한국의 그 기후 변화, 그다음에 요새 탄소 온실가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소, 석탄을 많이 써서 그래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한국의 이제 그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몽골 고비 사막 울란바토르에서 남쪽으로 한 500km 떨어져 있는 만다흐라고 하는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서 인공호수 만들고 농장을 만들고 한 1,000명 사는 그 마을에 이제 전기를 공급해주고 농업을 할 수 있는 인플라를 구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냥 사막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있었던 저희 몽골 국제대학교 에너지환경자원연구소를 사용하셔서 그러한 발전소를 태양광 발전소를 사막 한가운데 물이 있고 예. 비 있고 전기가 있고 예. 아 멋지네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렇죠. 이런 네. 복음성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몽골에 와서 이 찬양이 계속 저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예. 그게 뭐 찬송이 아닌데요? 현실이지. 예,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이사야 35장 7절, 네. 예, 사막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이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 응답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 사막과 전투하고 계세요. 예, 근데 여기 무슨 하얀 재앙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아, 예, 하얀 재앙. 하얀 재앙, 예, 몽골말 차강저드라고 하는데요. 차강저.
예, 몽골 이제 겨울이 굉장히 긴데 그래도 몽골 유목민들이 가축들을 이 추운 겨울을 잘 넘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가끔씩 아주 눈이 많이 오고 눈보라가 치고 기온이 영하 40도, 시골에서는 50도까지 떨어지는 그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뭐 25도만 해도 뭐 코에 숨쉬기 예. 50도. 그러면은 그 겨울을 가축이 넘기질 못하고 가축들이 많은 가축이 죽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유목민들이 삶의 터전을 또 잃고 또 도시로 올라오는 그런 겨울을 맞게 되는데 그걸 차강저드라고 그럽니다. 그게 하얀 거죠. 네. 그러면 뭐 더위와 사막하고 싸워야 되고 추위와 싸워야 되고 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그 겨울에 그런 이상 기온도 있고요. 지금 뭐 1.5km씩 매년 울란바토르를 향해서 사막화가 되고 있다는데 우리 몽골이나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나무를 많이 이렇게 심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나무를 심는 건 맞는데 사실은 이제 나무를 심어 놔도 이제 다음 해에 보면 나무가 다 말라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오셔서 심고 기뻐하시고 사진 찍고 가시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막화를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몽골의 많은 사막화 전문가들을 좀 만나봤는데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힘으로 이 사막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막이 확장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 그 환경 속에 사람이 계속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사막화의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 사막을 막을 수는 없는데 그 상황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렇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아무리 고비 사막이라고 해도 지하수가 있고요. 오아시스 있을 테니까. 오아시스가 있듯이 지하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가 있으면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럼 가축들의 사료도 재배할 수 있고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만 있게 된다면 이제 사막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좋은 하나님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시골에서 무슨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혹시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울란바토르의 남쪽으로 한 60km 정도 내려가면 뭐 그 지역도 벌써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뭐 해마다 한 100명씩 도시로 떠나는 그런 통계가 이제 한 5년 전 통계에 그렇게 있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알탕불락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알탕불락. 이라고 하는 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코이카의 그 지원을 받아서 그 환경 난민들, 그러니까 유목을 하다가 도시로 이주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비전을 줘서 우리가 다시 시골로 내려와서 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좀 농업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이것을 2013년, 14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2만 평 정도 되는 땅을 이제 그 군으로부터 받아서 그곳에 지하수를 파고 태양광 발전소를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고 비닐하우스를 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일종의 사막화 지역의 하나의 좀 모델로서 그러한 이제 농업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주민들과 함께. 어떠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결과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일단은 그 마을이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그 마을에
집에 울타리 안에 비닐하우스를 시작한 가정들이 한 25가정이 비닐하우스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군수께서 하여튼 우리 마을이 바뀌는 것 같다고 예, 아주 비닐하우스라 그러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배를 해서 이 채소를 먹는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하고 있던 분들이 저희들의 그 프로젝트 농장을 보시면서 이제 스스로 씨를 뿌리고 재배를 하는 그런 마을로 이렇게 좀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